펜로스에서의 공통점이 있거든요. 사람의 모든 상황들이 있는데 펜로스에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이 당신만이 힘들어하는 게 아니고 모두 힘들어하는 거고, 안타까워하세요, 안쓰러워하세요, 그래도 되는 겁니다 라는 말씀 드리고 싶었고, 책 펜로스 사랑한다 사랑한다 사랑한다를 출간하신 심용희 수의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펜로스 사랑한다 사랑한다 사랑한다의 저자 심용희 수의사입니다. 펜로스는 반려동물과의 사별인데 모두 겪으실 수 있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이 됐었어요. 그 상황에서 많은 혼돈도 오고 많이 혼란스러우실 텐데, 그런 감정 상태를 겪어내시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좀 제안 드리고 싶었고, 동물병원이 반려동물을 떠나보내는 일이 많이 벌어지는 공간이죠. 요 하나의 사연을 말씀드리자면, 뽀롱이라고 하는 시추 친구인데, 요 뽀롱이가 저를 되게 많이 사랑해줬어요. 사실 동물병원에 있는 수의사들을 개들이 좋아하지 않아요. 만지기 싫으면 귀 만지고요. 그리고 이빨 건들지 않았으면 좋겠는 이빨 드러내고, 이 친구가 동물병원에서 저를 되게 잘 따르는 걸 보고 보호자님이 너무 신기하셨어요. 저도 이제 동물병원을 계속 옮기게 되고 뽀롱이랑 이제 헤어지게 돼요. 보호자님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 후로 한 4년 지났을 때 뽀롱이가 17살, 18살 됐을 때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아이가 나이가 들면서 귀도 안 들리고 시력도 상실하게 된 거예요. 아이가 동물병원에서 뭔가 처치를 받아야 했는데 그 처치가 거의 불가능하고 보호자님도 관리가 거의 불가능할 정도가 되신 거예요. 뽀롱이가 보호자님 품에서 계속 자고 있었어요. 저희 뽀롱이가 이렇게 킁킁 냄새를 맡더니 저한테 건너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냄새를 기억했던 거예요. 고맙기도 하고 그리고 미안하기도 하고 되게 다양한 감정들이 그 짧은 순간에 생겼는데, 뽀롱이의 마지막 저랑 같이 있는 게 어떨까요? 라고 보호자님한테 말씀드려서 위탁받아서 기르게 됐어요. 그리고 뽀롱이가 저랑 지낸 지 3개월 정도 됐다 이제 하늘나라를 갔는데 너무 힘들었었어요. 이 아이의 삶에 어떻게 보면 주변적이었던 나도 이렇게 힘든데 보호자분들은 얼마나 힘들까? 그리고 저 또한 되게 우울감 때문에 좀 떨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보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 산과 전문 수의사분이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별과 관련된 이야기를 또 쓰시게 됐는지 그런 계기가 있으셨을까요? 뭐든지 상대적인 것 같은데, 시작, 삶, 탄생이 있다고 하면 그 반대되는 것이 이제 죽음이나 이별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연 죽음이나 사별이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가 그걸 생각할 때마다 좀 찌푸려지거나 거부하고 싶은 단어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살았기 때문에 떠나는 거고요. 그리고 만났기 때문에 헤어지는 거고요. 함께 행복하게 지내는 것만큼이나 잘 떠나보내는 것도 중요하다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저 역시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삶을 하다 보니 반려동물을 떠나보내면서 많이 힘들었고, 반려동물을 많이 길렀고 여러 번 떠나보냈다고 해서 이 감정이 없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선생님께서는 되게 좀 학구적으로 뭐 그렇게 극복을 좀 하신 것 같으시네요. 일단 극복이란 말을 펜로스에서 쓰지 않아요. 슬픔은 극복할 수 있는 건데 펜로스는 극복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펜로스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펜로스는 겪어야 되는 과정이에요. 보호자님이 아이를 데려오는 순간 예정되어 있는 과정이에요. 그 과정을 겪어내야 되는 거고, 또 그 과정 속에서 느끼는 감정들도 겪어내셔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책에서 제가 좀 생소했던 게, 그 반려견과의 이별 후에 추억하는 방법으로 메모리얼 테이블이라는 거를 제안을 많이 해주셨더라고요. 반려동물의 사별이 애도하는 걸 표현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슬픔을 표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그 도구로 이제 메모리얼 테이블을 제안 드리게 됐고요. 많이 상실감을 느껴 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돌볼 대상이 없다는 부분이에요. 메모리얼 테이블은 일단 아이를 추모하면서 돌볼 수 있는 공간이에요. 이 아이가 떠나기 전처럼 돌보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뭐 식기나 물그릇을 꼭 놔달라고 말씀드리는데, 사실 밥을 준다는 건 내가 이 아이를 돌보는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면서, 그 밥을 줄 때는 늘 행복감이 있어요. 아이가 늘 즐거워했거든요. 강아지들의 경우에는 목줄 같은 것도 꼭 포함시키라고 말씀드리는데, 산책 나갈 때 늘 기분 좋았잖아요.
꼭 그런 건 아니더라도 아이들 생각하면서 둘 수 있는 것들을 두는 게 메모리얼 테이블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넓이는 중요하지 않아요. 넓이는 뭐 작은 탁자를 두실 수도 있고, 탁자가 좀 어려우시면 조그만 선반 같은 거에 준비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고를 두실 수도 있고요. 아이들을 떠나보낸 다음에 아이를 간직할 수 있는 좀 부분들이 있어요. 이제 발톱, 이빨, 그리고 털 같은 것들이 있어요. 이것들은 아이들 떠나보내도 아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대로 저희가 유지할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유지할 수가 있고요. 아이의 사진을 두실 수도 있는데, 사진 두는데 너무 마음이 아프다고 하면 아이를 떠올릴 수 있는 그림이나 또는 조각품이나 이런 걸 좀 두실 수 있습니다. 화분 같은 거 두실 수도 있고, 꽃을 두실 수도 있지만 반대로 조화 같은 거 두셔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유지 기간이 중요한데요. 유지 기간은 언제까지랍니다. 내가 이거를 1년 정도 잘 유지했는데 아이를 잘 떠나보내고 그 아이에 대한 기억이 내 마음속에 소중하게 추억으로 남아있다. 1년이 되실 수도 있고 그보다 더 짧게 한 달, 두 달이 되실 수도 있지만, 만약에 나는 떠나보냈어도 계속해서 이 아이를 생각하고 싶어, 그리고 이 아이에 대한 게 내 눈에 있었으면 좋겠다면 평생 동안 유지하실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오히려 더 슬퍼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안 슬프기 위해서 메모리얼 탭을 하는 게 아니에요. 슬프려고 메모리얼 탭을 하는 거예요. 슬픈데 이 슬픈 거를 어떤 식으로 내가 슬픈지, 그리고 내가 어떠한 슬픔의 과정을 겪고 있는지를 스스로 인지할 수가 없으니까 제대로 슬프려고 사실 메모리얼 탭을 하는 거고요. 메모리얼 탭을 하고 있는데도 계속 슬프다고 하면 사실 이 감정은 제대로 혼자서 겪어낼 수 있는 감정이 아니에요. 보통은 천천히 그것들이 치유되면서 좋은 기억들로 변환하게 하는 도구거든요. 제대로 슬퍼하기 위해서 메모리얼 탭을 유지하는 거고, 그리고 메모리얼 탭을 유지해서 내가 어떻게 슬픈지 그런 감정들을 느끼다 보면 다시 행복해지고 싶어요. 펜로스에서의 공통점이 있거든요. 공통점이 후회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죄책감을 느끼세요. 그럼 죄책감을 느껴서 아이를 떠나보낸 거에 대해서 미안해하세요. 심지어 어떤 분들은 떠나보낸 상태를 미안해하는 걸 넘어서 아이를 처음 데려왔을 때부터 후회하고 죄책감을 느끼세요. 얘를 데려오는 게 아니야,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구나 라고 생각하시거든요. 근데 펜로스를 겪는 분은 잘못한 게 없어요. 펜로스를 겪었다는 건 그 아이의 마지막까지 함께 해줬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반려동물의 마지막 종착. 사람의 경우야 다 키워서 육아가 끝난다면 독립시키면 내가 끝났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반려동물은 우리가 독립시킬 수 있는 대상이 아니잖아요. 그런 대상을 사실 펜로스를 겪으면서 보냈다라는 것이야말로 이 아이를 정말 끝까지 책임졌다는 것이기 때문에 펜로스를 겪는 분들한테 저는 그 얘기를 드리고 싶었어요. 미안하시는 감정이 들 거다, 미안해 하실 거다, 그거 되게 당연한 거다. 왜 미안하냐면 당신이 책임감이 있는 사람이어서 그래요. 당신이 그 아이를 정말 사랑했던 사람이라 미안한 거예요 라고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본인께서 겪으신 펜로스가 만약에 0부터 10까지의 강도로 점수를 매긴다면 어느 정도로 이렇게 강하게 좀 처음에 좀 매번 10인 것 같아요. 근데 방향이 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늘 느끼는 건 충분히 슬퍼해야 된다는 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같이 있었던 친구 중에 어떤 친구는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저한테 마음을 많이 안 내준 친구도 있겠죠. 왜냐하면 저희 친구들은 유기견이나 유기묘 출신인 친구들이 대부분이었으니까 사실 떠나보낸 다음에 그렇게 슬프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덤덤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어요. 이별은 늘 힘든 것 같아요. 저는 비단 펜로스가 사별에만 또 한정된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저는 종종 이제 엄이 잃었거나 특수한 상태에 있어서 인공 포유를 해야 되는 어린 고양이들 데리고 인공 포유를 하고 있거든요. 그야말로 2달 동안은 제가 그 아이들의 엄마예요. 2시간 간격으로 먹이고 그 배변하게 하고 하거든요. 사실 그 아이들 입양 보낼 때의 느낌도 펜로스랑 거의 동일해요. 너무 극렬하게 힘들어요. 슬픈 게 당연합니다. 예, 슬픈 게 당연하고 그 슬픔이 줄어들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근데 방향이 조금은 누군가한테 화나거나 또는 스스로한테 화나거나 받아들이지 않거나 그런 방향이 아니라 좀
좀 받아들이고 이 아이와의 보냈던 시간들이 조금 더 오래 내 마음속에 남을 수 있게 가는 슬픔의 방향으로 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펜로스는 극복하는 게 아니라는 생각을 합니다. 겪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하면서 동반되는, 필연적으로 저희가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펜로스 겪으면 안타깝고 슬프고 미안하고 이런 감정들이 드는 건 너무 당연한 거고요. 그런 감정들이 들었다는 건 그 아이를 잘 돌보지 못해서, 그리고 사랑을 다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되려 사랑이 충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아이에 대한 책임을 다한 사람이기 때문에 느끼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다만 아이를 떠나보냈을 때의 극렬한 슬픔 때문에 계속해서 후회한다거나 부정하신다거나 그런 감정에 갇혀있지 마시고, 행복했던 기억, 행복했던 추억이 가슴속에 오래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아이를 좋게 기억해 주시면, 여러분들이 그 아이를 안아볼 수 없어도 그 아이는 여러분 주변에 있을 거고요, 만져볼 수 없어도 가슴속에 남아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의 펜로스가 너무 슬프고 외롭지 않는 부분이 되기를 바라봅니다.